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예정된 그런 건 아니고, 또 이제 현주 팀원이 원래 구직을 했었거든요. 경력 3년차 개발자고, 인서울 전공자인데, 그 전 회사 연봉이 3천이었는데, 지금 4천대 중반으로 오퍼가 온 회사들이 되게 많아서, 기존에 가려고 했던 곳이 이제 원래 다음 주 출근이었는데 그 회사 외에 정말 가고 싶었던, 그러니까 출근해서 아직 계약서를 쓴 상태가 아니니까 사실은 좀 고민이 되는 회사가 있었대요. 면접을 진행 중인데, 그래서 그 가기 전까지 좀 본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현주 팀원이 이제 가는 곳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좀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어, 사실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런 일이 거의 생기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좋은 회사 오퍼가 오게 되면 그 구직자 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는 없는데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붙고 간다고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제 뭐 가고 있는데 중간에 정말 좋은 회사들이 많이 붙어서 온 곳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명이나 이런 걸 막 다 쓰고 적나라하게 쓴 게 있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회사명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조건을 얘기 드리면 두 개의 회사를 붙었는데, 하나는 이제 1000명 팀원이 이제 간 회사인데요. 그 친구가 정말 까다로워요. 까다롭고, 그리고 현주 팀원도 좀 까다롭고, 얘도 좀 똘똘하고, 그래서, 그리고 둘이 친해요. 그래서 두 팀원이 친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내리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1000명이까지 까다롭게 고른 회사라서 진짜 괜찮은 회사인데, 거기 대표님 같은 경우는 팀노바 출신인 거 알고 소개를 통해서 이제 오퍼가 간 거죠. 그래서 현주 팀원에게 그 4천대 중반으로 이제 오퍼를 주셨는데, 정말 아쉽게도 현주 팀원이 이제 조금 더 끌리는 회사가 앞에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도 너무 아까운 회사인데, 그래서 좀 아쉬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현주 팀원이 지금 오두방정을 떠는 거예요. 농담이고, 정말 고민된 적 좋은 회사가 오퍼를 주셔서라고 할 정도로, 제가 봐도 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원래 3천 받던 애가 1년 한 2, 3개월 트레이닝 받고 연봉이 이렇게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건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정말 괜찮은 회사들, 중소기업, 최고의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일단은 연봉이나 복지 수준이나,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을 뿐이지 정말 괜찮은 중소기업 있고, 그리고 첫 번째 회사가, 두 번째 회사도, 그러니까 1000명이가 가는 회사 너무 좋은 회사인데, 첫 번째 회사가 좀 더 뭔가 좀 맞았던 게, 그 첫 번째 회사는 이제 내부에 이미 안착된 서비스가 이미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굉장히 이제 백엔드 쪽으로 가게 됐는데, 백엔드라고 보면 이제 웹 개발 쪽이죠. 서버 개발 쪽으로 가게 됐는데, CTO 분이 이제 수준도 있고, 전반적으로 또 학원에서 배웠다고 해도 선입견은 대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들 특징은 그 사람 자체를 그냥 플랫하게 보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회사는, 그러니까 현주 팀원이 가기로 한 회사는 그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력자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경력자의 구직이 제가 항상 더 쉽다고 학생들한테도 알려주는데, 경력자는요, 구직 자체가 어렵다기보단 그 자기 경력이나 자기 커리어, 자기가 부르는 연봉에 맞는 실력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확실히 현주 팀원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로운 느낌은 있었지만, 내부에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빅데이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나 이런 걸 현주 팀원이 또, 그게 또 이 친구가 꼼꼼해요. 그래서 현주에게도 그게 좀 잘 맞는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한 명 한 명 그냥 취업시키는 게 아니고, 이 친구한테 좀 맞는 성향의 회사를 추천을 해줘요. 근데 보통은 이제 수평적인 회사를 좋아하는데, 제가 최근에 근영 파트장이나 이제 뭐 동훈 파트장 한테도 되게 막 많이 뭐라고 했던 게 뭐냐면, 너네들 이렇게 팀을 구성을 했을 때 누군가 이렇게 추진력 있게 가는 스타일이 아니다.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 근데 이제 제가 옆에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이제 파트장들은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면서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CTO가 여긴 있는 거죠. 뭐 제가 아니면 기계인간 팀장이라도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 회사는 사실은 저는 이제 제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파트장들도 제가 원래 가르쳤던 친구들이고 한 명 한 명 이제 히스토리를 아니까 조금은 좀 관대한 그런 그 마인드로 좀 하는 건 좀 있어요. 대신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이제 회사지만 제가 좀 이렇게 프로세스적으로 좀 막 개선해야 될 거 개선하고 잘해야 될 거 막 만들어주고 이런 경향이 조금 아직도 있긴 있어요. 좀 그런데 일반 회사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일반 회사는 가치가 없으면 잘리는 거죠, 뭐. 예. 그게 참 냉정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냉정한 게 아니고 너무 합리적인 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막 그 어디야 뭐 근처에 있는 막 그 불쌍한 그 분식집 아줌마라든지 불쌍한 어떤 음식점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이 맛이 없으면 불쌍하다고 가서 팔아주진 않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맛집만 계속 팔리잖아요. 맛집 그 사장님들은 불쌍하지 않아요. 왜냐면 돈도 많고 장사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유난히 맛집에는 가서 돈을 써주지만 불쌍한 집을 찾아서 먹진 않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돈이 굉장히 소중한 거고 그 돈이란 게 지출이 될 때는 굉장히 많은 까다로움이 그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사 입장에서도 좋은 개발자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게 사실은 특히나 팀노바 팀원들 뽑을 때 굉장히 그 현주 팀원 거의 연봉을 거의 한 1500, 1600, 1700 막 이 사이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런 친구들 사실 데려다 놓고 돈을 더 많이 주는 만큼 그러니까 말이 천 얼마지 그 솔직히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이 올랐는데 그것만큼 못하면은 그러니까 그 기업 뭐 이거 뽑은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심지어 여기 되게 좋은 회사라서 여기가 어떤 회사냐면 현주 팀원만 붙은 거고 나머지 팀원들은 써도 떨어질 정도로 약간 좀 경력자를 조금 더 우대하는 경향도 있었고 그렇지만 조금 더 좀 까다롭게 본 것 같아요. 그 현주 팀원 디테일이 좋은데 그런 디테일을 좀 더 깊게 본 회사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나름 진짜 좋은 회사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이 좋아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가 좋냐면 아무튼 아까 그 얘기부터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만큼 이제 자본주의에서 그 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맛집 아니면 안 가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맛집이 아닌 경우에는 가격이 싸잖아요. 그리고 맛집 보통 가격 조금 더 비싸잖아요. 같은 메뉴래도. 그래도 이제 가잖아요, 사람들이. 왜냐, 맛있으니까. 딱 그거예요. 그 회사는 그걸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뭐 업무 내용도 되게 좋은데요. 그 더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졌던 게 첫 번째가 일단은 점심값이랑 저녁값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천명이가 추천한 그 천명 팀원이 일하고 있는 회사보다 연봉이 거의 그러니까 연봉이 살짝 낮췄거든요. 4천대 중반 수준이지만 살짝 낮췄는데 그 이유가 이 회사는 점심이랑 저녁 값을 다 지원하고요. 출근이 자율이에요. 미쳤어요, 진짜. 그러니까 막 출근 자율이고 복지도 되게 좋고 사람들도 너무 괜찮고 출퇴근 위치도 너무 좋고 엄청 끌리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현주 팀원이 사실은 그 전에 다녔던 회사랑은 어느 정도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미 서비스가 궤도에 오른 상태의 서비스들이라 현주 팀원이 여기서 지금 경력 3년차 개발자인데 팀노바의 3년차 개발자들이 항상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고 많이 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업 개발자가 되면 다 멋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이런 시선이랑 비슷한 게 초등학생 입장에서 중학생들이 멋있어 보이는 거랑 고등학생 입장에서 대학생들이 멋있어 보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막상 가면 별거 없거든. 별거 없잖아요. 별거 없고 그 안에서도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잖아요. 맞아요. 현업 개발자들도 현업에서 일하면서 실력이 부족하고 답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개발자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3년차 개발자들 진짜 많아요. 지금 제가 엄청 많아요. 아무튼 팀노바 3년차 개발자들 10명 넘을걸요. 지금까지 졸업한 학생들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그렇게 왔는데 이런 친구들 잘 되면 기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새 맨날 자랑질만 하네요. 뭔가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랑질만 하게 되네요. 아무튼 이것도 이제 블로그에 이제 올리고 이제 소식을 좀 알려야죠. 고생 많았어요, 현주. 고생 되게 많았고 꼼꼼하고 아무튼 역시나 팀노바 팀원들은 외부에 가서 인정을 받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출근은 내일부터 해요. 너무 빨리 출근하게 됐네. 윤주도 잘 되고, 이번 주는 목요일인데 어저께는 윤주가 가고 오늘은 현주가 가고, 그리고 또 누가 갈라나? 아까 제가 몰라서 그렇지, 금요일쯤 되면은 이제 근영이랑 그 몇몇 친구들 있어요. 지금 구직하고 있는 친구들 아마 좋은 소식 많이 물어오고 고민되는 회사 금요일날 아마 얘기할 거예요. 급하게 얘기할 필요 없으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 전주부터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서로 좀 얘기를 하고,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냐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단순히 돈 많이 주는 회사면 현주는 사실 그 앞에 엄청 많이 붙었거든요. 근데 이게 돈보다 그 회사가 주는 매력이, 뿜뿜하는 곳 있죠. 그리고 여기 있으면은 정말 다양한 더 깊이감 있는 기술, 그러니까 더 발전하고, 그러니까 잘하면 더 어려운 일 하죠. 어려운 일하면 더 발전하고, 발전하면 더 고연봉 받고, 받는 사람들 더 어려운 일 하고, 그러면은 더 발전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만 가는 일이 있어요. 고연봉의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제가 4년 전부터 늘 강조하지만, 개발자는 일단 실력이에요. 개발자는 실력이고 그냥 실력입니다. 제발 막 뭐 이상한 거 막 약타지 마세요, 제발. 그냥 개발 잘하고 회사에 인정받고, 그리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금전화 시키는 거, 금전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셨잖아요. 근데 그 공부해서 상대방한테 그 연봉으로 증명을 해야죠. 근데 말로만 나 대단한데 상대방은 별로 그 이상 줄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사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 수요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저는 그 시장 수요에 명확하게 맞춰주는 걸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다들 고연봉 개발자 되고 싶어 하고, 그런 고연봉 개발자라면은 당연히 시장 수요와 잘 맞아 떨어지는 그 시장의 니즈를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살면서 되게 스펙주의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봤는데요. 그런 사람들 저랑은 좀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좀 정체성이 다른 거죠. 근데 역시나 제 말이 맞다는 걸 너무 증명하듯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기업 가고 사원증 딱 목에 걸어주고 그러면은 존나게 멋있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보는 멋있는 건 이런 거예요. 저 대기업에서 오퍼 진짜 많이 왔었는데요, 별로 그렇게 끌리지가 않아요. 일단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대기업 일 자체가요, 규모가 좀 크잖아요. 저는 이렇게 규모가 큰 일이 진짜 복불복 있는 게, 아예 그 일 자체가 자기가 설계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너무 좋은데, 그런 게 불가능한 상황이면은 사실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얘기가 뭐냐면, 아예 좋은 일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대기업은 딱 알짜만 딱 하는 애들은 깨알죠. 알짜에서 대기업 핵심 이렇게 일해요. 그리고 걔네들은 들어갈 때부터 연봉이 달라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군대 갈 때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굉장히 높은 그런 걸 받잖아요. 근데 반대로 대기업에도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조직이 크면, 그러니까 용의 머리가 돼야지, 용의 뭐 발톱이나 용의 비늘 이런 거 하나 되면 사실은 일 자체가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냥 단순히 돈만 벌어도 돼. 나는 돈만 벌어도 돼. 뭐 이런 개발자면 저는 할 말은 없겠는데, 그런 개발자 잘려도 사실 의미 없어요. 딴 데 이직도 잘 못해요. 대기업 출신이라 딱 뽑았는데 일 못하면 잘려요.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걔 중에 그것도 진짜 싸바싸바 잘하고 이제 막 잘 핥아주는 뭐 그런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아예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건 아닌데, 근데 자존심 상하잖아.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자존심을 왜 상해가면서 하냐고요. 이 회사에서 잘리든 이 회사에 내가 나가든 솔직히 말해서 바로 다음 회사에서 나 받아주기만 하면 전혀 상관없어요.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더 좋은 조건으로.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았고, 어차피 저도 팀노바 창업하고 좀 막 나갔던 이유가, 원래 성격이 솔직한 것도 있지만
그냥 좀 답답했어요. 답답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망하면 딴 거 하지 뭐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망하면 딴 거 하지 뭐 어차피 뭐 오라는 데도 많은데 왜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이거 교육 그냥 원래 교육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처음에 이제 그 뭐냐 사무실 임대료 정도만 벌려고, 왜냐면 기갱현 팀장이랑 SI 뛰려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제 원래 하던 게 프리랜서라 그거 사업자 좀 크게 내고 하는 거죠. 개인 사업에서 아예 그 사업자 내고 제대로 좀 한번 해볼까 뭐 이랬는데, 처음에 그래서 이제 한 10명 정도만 1년에 키워내자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된 건데,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워낙 잘하고 그게 소문이 많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잘 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이거 아니어도 뭐 딴 거 하면 되지 뭐 막 이런 생각이 약간 있어요. 근데 그 대신에 이렇게 그 대신에 게을러지면 안 되죠. 이거 끝나고 언제든 다른 회사 갈 수 있는 것처럼 일반 회사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회사랑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할 건데, 그 회사에 특화된 개발자보다는 어디서 봐도 되게 끌리는 아주 기본이 돼 있고 근본 기술이 뛰어난 개발자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잘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항상 노력을 게을리 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가 늪으로 빠지고 있는 거죠. 늪에 빠져서 어느 순간 늪에 빠진 동안을 잘 몰라요. 왜냐, 부드럽게 빠지니까 천천히. 그 막 그러잖아요. 그 막 로린힐 노래 보면은 막 킬링 미 소프트리, 그래서 부드럽게 막 죽여달라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부드럽게 조금씩 자기가 좀 먹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인간의 습관이라는 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습관 뭐 사실 게을러지다 보면 계속 게을러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뭐라도 하는 게 되게 좋은 거고, 그 개발자가 최소한 머리 쓰는 거를 생각을 잘 안 하고 산다면 그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면 그냥 하는 얘기 별로 없어요. 다 굉장히 팀원들한테 구전으로 하나하나 저의 비결들, 그리고 저의 삶의 철학들, 그런 걸 알려주고 팀원들이 자신의 삶의 철학과 방향으로 재해석해내는 거, 저는 그게 최고라고 봐요. 제가 알려준다고 그거 그냥 주입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결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현주처럼 좀 멋있게 결과로, 물론 이제 팀장님 덕분이라고 하는 거 보면 제 덕이 좀 있긴 있겠죠. 근데 제 덕이죠. 다 내 탓이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런다. 뭐 그런. 근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 실력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따라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그 노력이 이런 결실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5대 5인 거죠. 사실은 제가 아무리 뛰어나도 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현주 진짜 미친 회사 2개 붙었는데 그 2개 다 조건 너무 좋고요. 너무 좋은 회사고 비전도 너무 괜찮고 매출도 탄탄하고, 진짜 어쩜 이렇지? 점점 어디까지 가는지 얘네. 달나라까지 갈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소위 이제 진짜 투더문이다 정말. 아무튼 감회가 새롭네요. 그리고 이제 정들었던 친구들도 한 명씩 떠나고 요런 직업을 가지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항상, 그러니까 이별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그래도 어쨌든 드문드문 보게 되는 거죠. 왜냐면 수료자 모임 때나 뭐 보고, 아니면 가끔 이제 놀러 올 때나 보고, 이런 게 달아서. 근데 문제는 새로운 친구들이 또 엄청나게 올라와서 사실은 정신 없어요. 아무튼 잘 되니까 너무 좋네요. 얘가 멘탈 나간 것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현주가 이제 수업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될까요 그 연봉이? 그랬어요 얘가. 제가 너는 4천대 중반 연봉 써야 돼. 난 정확하게 딱 집으면서 이거 안 쓰면 안 돼. 내가 막 그랬거든요. 네가 맞추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가 이 기준에 맞추라고. 왜냐면 연봉이라는 게 늘어지면 계속 늘어져요. 병기가 오늘도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병기가 이제 도와줄 때가 많아요. 병기팀원 최근에 그 수행 넘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얘기했던 게,
자기네 회사의 CTO급을 뽑는데 그 CTO급에 한 4명 정도는 평균 연봉이 왜냐면 병기가 이제 CTO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정말 CTO 취향 저격인가 봐요, 병기네 회사에. 그래서 그 병기가 그 CTO 그 병기는 CTO님이랑 같이 이렇게 후임 개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높은 직급의 개발자들을 좀 뽑아요.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데 이제 그 4명 정도의 연봉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부르시는 연봉이 그 개발자분들이 부르시는 연봉이 한 4천대 한 중반에서 그 5천대 초반이래요. 그럼 그 사이가 거의 다 있대요. 근데 그분들이 경력이 다 10년 이상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 정도가 되게 높게 한번 불렀대요. 한 6, 7천 사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병기가. 근데 그런 것처럼 좀 연봉 자체가 지금 이제 현주가 이제 3년 차고 이제 3년 차인 친구가 이 정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엄청난 특별 우대예요. 맞아요. 저도 필드에서 그냥,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진짜 잘 나가는 친구들을 제외하고 그런 애들은 진짜 극소수고요. 개발자들 중에서. 걔네들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우는 4천 중반이면은 정말 막 경력 8년, 9년 뭐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중소기업 기준으로. 근데 우리나라 근로자의 80% 정도는 다 중소기업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받는 평균치랑 좀 다르죠. 근데 대기업 초봉 평균이 3,800, 800, 600, 3,600, 800 사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도 사실은 현주 팀원은 꽤 괜찮은 편이죠. 일단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렇게 봐도 대기업보다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인서울 전공자 아니면 대기업은 애초에 들어가기도 힘들 뿐더러, 그러니까 신입으로 말이죠. 경력은 쉬워요. 경력은 되게 쉬운 편인데 중소기업 있다 대기업 가는 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라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대기업에서 만약에 5천을 받는다 칩시다. 최상위권 대기업에서 5천 초봉이 많으니까 그 5천을 간다고 쳐. 그러면은 지금 당장 팀노바에서 만약 인서울 전공자 친구들이 보통 가는 연봉이 3천대 후반이랑 4천대 초반이란 말이죠. 4천대 초반은 제가 알기로는 뭐 쿠팡 이런 기업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소위 이제 TV에 나온 정말 존중 많이 해주고 막 그런 걸 유명한 제니퍼 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하거든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건. 뭐 그런 기업 못지않게 되게 좋은 기업들이에요. 진짜 현주가 가는 곳이나 뭐 천명이가 갔던 곳이나 어저께 윤주가 간 그런 회사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거기는 숙소까지 지원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화가 꼰대 문화가 없죠. 그런 기업들은 좀 일에 대해서도 냉정한 면도 있지만, 냉정한 게 전 냉정한 회사 좀 좋아해요. 근데 냉정하지만 그렇지만 나머지 조건들은 너무 좋은 거죠. 점심 저녁 다 주고, 저녁 준다는 얘기는 야근 많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렇게 야근이 보통 이제 그 학생들마다, 그러니까 수료자들마다 케바케인데, 어떤 회사는 야근 되게 많이 한 친구도 있고요. 그러다가도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까라고 까는 야근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실력이 부족해서 하는 야근이 더 많고요. 보통은 야근 강요하는 회사는 거의 제가 무조건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야근이 많고 그 연봉 받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거는 좀 선택적 야근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좀 더 공부하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야근이 훨씬 많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팀노바에서 키워줘서 가도 이게 좀 멍청한 사람들이 좀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약간 뭐야, 연봉 높으면 뭐해, 야근 막 엄청 많이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어떤 분야든 초반에는 좀 빡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조수미 같은 뭐 정말 타고난 뭐 천재 성악가들, 뭐 빠바로티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진짜 성악가 중에 제일 뭐 유명한 사람 중에 여성 소프라노 중에 누구더라? 그 그 테발디랑 같은, 그러니까 1900년대 초부터 테발디랑 같이 최고로 소프라노로, 마리아 칼라스, 맞아. 예, 마리아 칼라스 같은 그런 성악가들이요. 그런 성악가들 엄청나게 노력해요. 특히나 유년기 시절에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편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야는 처음에 미숙할 수밖에 없고 경험이 쌓여서 프로페셔널로서 좀 더 정말 숙련된 프로페셔널로서 딱 이렇게 좀 자기 이름 딱 걸고 하려면 초반에는 어느 정도 고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편해지는 거지. 아무래도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어디서 뭐 1시간 강연하면 받는 돈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짜는 코드의 가치가 내가 1시간 짜는 코드의 가치가 신입보다 훨씬 좋다든지 그러면서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연봉도 높아지고요. 근데 초반에 뭐 그냥 들어가서 워라밸 처음부터 막 지키려고 하면 대부분은 미숙하죠. 미숙한 애가 워라밸 해봐라. 막 그 공무원 하셔야 돼, 공무원. 공부 열심히 하셔서. 공무원은 생산성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 사기업은 생산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너무 자꾸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정말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노동을 할 생각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자꾸 말이 뭐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뭐 여기서 자르겠는데, 아무튼 초반 보통 이제 현주 같은 경우나 윤주 같은 경우 어제 구직한 윤주나 이번에 구직한 현주나 일단 초반에는 보통 이제 회사 처음 들어가서 한 3, 4개월은 좀 빡세게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업무 자체 그 회사 스타일이 있고 걔네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거에 적응하는 사람이 거기에 이미 적응된 사람과 똑같은 강도로 하면 보통은 좀 문제 생겨서 저는 초반에는 좀 빡세게 해서 적응 딱 이렇게 그 토양을 딱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좀 일이 좀 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까지 좀 긴장해서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게 맞죠. 인간사 어떻게 처음부터 막 어떻게 그렇게 막 해요. 우리 솔직히 이민만 가봐. 이민 한번 가보세요. 뭐 그건 쉬운 경험 아니겠지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행이나 한번 가보세요. 해외 여행 한 번만 가보면 걔네 나라 룰이 있고 걔네 나라 있는데 그거 가면은 처음에 긴장 빡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잘 모르니까 혹시라도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편하게 돌아다니겠죠. 우리나라 룰을 아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달라지는 것처럼 회사가 달라지는 건 세계관이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튼 뭐 현주 얘기하면서 갑자기 잔소리로 끝나서 미안한데 진짜 그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팀노바 채널을 항상 구독해 주시고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에서 항상 지켜봐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하는 잔소리니까 조금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초반에는 좀 해주시는 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안 시켜도. 아무튼 현준의 회사는 자율 출근이에요. 그러니까 자율 출근이 뭐냐면 거의 그 출퇴근 시간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이런 스타일이에요. 팀노바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약간 넷플릭스나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도 이래요. 미국 애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돈 많이 주고 복지 최대한 챙겨주고 그리고 못하면 안녕 이거죠. 잘하면은 뭐 인바운드죠. 그리고 연봉 더 높여주고. 전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도권이 정규직을 만들고 그 안에서 막 그 정규직의 혜택만 누리고 막 그 일 못해도 막 고소하면은 막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고 사실은 저는 그게 그 회사가 그렇게 부당하면 딴 데 가면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그러면 넌 계속 일 잘할 줄 아냐?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면 그 정도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까 맛집 논리처럼 똑같은 게 그럼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막 정부에서 막 그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폐업하는 거랑 똑같이 사실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냉정한데 일반 회사에서는 정규직 제도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해고도 힘들게 만들고 이제 뭐 클레임 걸면은 막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좋다고만은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뭐 안전한 제도처럼 보이긴 하지만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근데 그런 어떤 저는 미국식이 조금은 저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취향의 문제인데 저는 미국은 해고가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해고는 그래서 사실상 다 정규직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 미국은 뭐 보험 여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미국식으로 해고가 좀 자유로워야 좀 합리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진짜. 왜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규직 그 구조 때문에 잘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생기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일 2배로 하고 여러분들은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이런 기업들의 정책을 저는 굉장히 선호하긴 해요. 그리고 잘 자르고 그냥 많이 혜택 주고 그 믿어주고 막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고 그 다음에 자유출근제 하는 회사들 다 그래요. 진짜요. 되게 냉정해요. 생각보다 평가도 냉정하고 근데 대신에 나머지가 너무 좋아요. 연봉부터 모든 게. 그러니까 근로자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에요. 보통은. 자, 아무튼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서 미안하고요. 좀 이게 진짜 별론가요?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영상이 다 길어지는데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영상 제가 뭐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뭐 이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팀노바에 대한 뭐 얘기를 주로 하는 거지 뭐 이걸로 뭐 광고 수익 내서 돈 벌고 이런 생각이 아직은 전혀 들진 않거든요. 뭐 간접적으로 팀노바 홍보니까 이것도 그냥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남들 빨리 한다고 다 똑같이 빨리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말 하고 뭐 좀 라디오처럼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기도 하고 굳이 뭐 이렇게 화면 막 이렇게 보고 막 풀 집중하는 게 아니고 뭐 내 할 일 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막 듣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저도 그게 부담 없고 아무튼 요새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정말 그냥 존나게 힘들었는데 좀 과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막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역시나 그래도 확실히 취업하는 친구들 보면은 뿌듯하네요.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본인이 가장 더 행복하겠죠. 본인 통장에 월급이 꽂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따가 제가 또 인증할 건데 성훈이 연봉 보내줬네요. 청강 오시면은 성훈이 연봉 김성훈이라는 그 동명 3인 4인 동명 4인 성훈이라는 이름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 김성훈 친구의 김성훈 팀원의 연봉 인증도 이따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다 하진 않고 청강 오시면은 좀 많이 적나라하게 보여드립니다. 아무튼 잘 됐네요. 잘 먹고 잘 살거라.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